여러분, 1919년 보스턴에서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시 전체가 끈적끈적한 재앙에 휩싸였어요. 네, 바로 보스턴 당밀홍수 사건인데요. 아니, 설탕 만드는 데 쓰는 그 달콤한 시럽이 어떻게 사람 잡는 쓰나미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기이하고도 비극적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그 달콤한 쓰나미가 어떻게 보스턴을 덮쳤는지 생생하게 알아볼 거고요. 이게 사실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 역사 속 다른 기이한 재난들도 한번 짚어볼게요. 그리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평범함 속에 숨겨진 위험을 파헤쳐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비극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겼는지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 바로 달콤한 쓰나미의 공격입니다. 도시와 당밀 파도의 정말 기이하고도 비극적인 만남이었죠. 자, 그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재앙이 닥치기 직전 보스턴의 아주 평범했던 그날로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끈적하고 달콤한 시럽이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그런데 1919년 보스턴에서는 바로 이 끔찍한 상상이 현실이 되고 맙니다. 사건의 중심에는 퓨리티 증류회사 소유의 거대한 저장 탱크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무려 230만 갤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리터로 바꾸면 거의 870만 리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당밀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1919년 1월 15일 이 탱크가 터지고 말았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끈적하게 천천히 흘러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뭐랄까, 순식간에 시속 56km로 돌진하는 그야말로 파괴적인 파도였던 거죠. 파도의 높이가 처음엔 자그마치 7.6m에 달했다고 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아파트 3층 높이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 엄청난 높이와 무게로 밀려오니까 건물들을 그냥 기초부터 통째로 뽑아버릴 정도로 강력했던 겁니다. 정말 끔찍하죠. 결국 이 갑작스러운 재앙 때문에 21분이 목숨을 잃었고 부상자만 150명이 넘었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평화롭던 도심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거죠. 이 당밀 쓰나미는 그냥 지나간 게 아니에요. 고가철도를 부숴버리고 도시블럭 전체를 끈적한 악몽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처음엔 달콤한 냄새가 진동했겠지만 그건 곧 비명으로 바뀌었죠. 이 끈적한 재앙을 치우는 데만 몇 주가 걸렸다고 하니 도시와 사람들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을지 상상조차 힘드네요. 자,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역사상 기이한 재난들. 평범한 액체가 이렇게 치명적으로 변한 순간들인데요.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사실 이렇게 겉보기엔 멀쩡한, 심지어는 무해해 보이는 물질이 끔찍한 재앙을 일으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보세요. 100년도 더 전인 1814년 런던에서는 맥주 탱크가 터지는 일이 있었어요. 이때도 동네가 맥주에 잠겼죠. 그런데 결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런던 사건은 이건 신의 뜻이다,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하고 아무도 책임을 안 졌어요. 하지만 보스턴 당밀홍수는 달랐습니다. 결국 회사가 책임을 져야 했고, 이게 바로 공학과 건설 분야에 새로운 안전 규제가 만들어지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 거죠. 자, 이제 책임지는 시대가 열렸나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과 10년 뒤에 캘리포니아에서 훨씬 더 끔찍한 일이 터져요. 세인트 프랜시스 댐이 무너지면서 이번엔 10층 높이의 거대한 물벽이 모든 걸 덮쳐버린 겁니다. 이때 댐의 수석 엔지니어였던 윌리엄 머럴랜드가 남긴 말이 참 뭐랄까 잊히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부러워하는 사람은 오직 세상을 떠난 사람들 뿐입니다. 400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간 이 비극의 무게가 이 한마디에 다 담겨있는 것 같지 않나요? 정말 섬뜩할 정도로 그 고통이 느껴지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평범함 속에 숨겨진 위험. 도대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재난들이, 그것도 막을 수도 있었던 재난들이 연달아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 비극들 사이에 혹시 어떤 공통점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지금부터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충격적인 공통점들이 드러났어요. 하나같이 설계가 엉망이었고 공사는 서둘러서 대충대충 했고요. 심지어 문제가 있다는 경고 신호가 계속 있었는데 이걸 그냥 무시해버린 겁니다. 독립적인 전문가의 검토 같은 건 당연히 없었고요. 결국 이 거대한 구조물들을 짓는 일이 제대로 된 감독도 없이 그냥 딱 한 사람의 판단에만 맡겨져 있었던 거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재난이 남긴 교훈인데요. 부재처럼 이 모든 안전 규정들은 사실 비극으로 쓰여진 겁니다. 이 끔찍한 사건들이 그냥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 사회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사실 이런 문제는 단순히 구조물 붕괴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기업이 돈만 줬다가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바로 라듐걸스 사건인데요. 1920년대에 시계 공장에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들이 자기가 바르는 야광 페인트에 방사능 물질인 라듐이 들어있는 줄도 모르고 서서히 중독되어 죽어갔던 거죠. 이 사건 때문에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기업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말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이 타임라인을 보면 각각의 비극이 어떻게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법과 제도로 이어졌는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1919년 당밀 홍수 이후엔 공학 기준이 훨씬 엄격해졌고요. 1928년 댐 붕괴 사건은 대형 공사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를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라듐걸스 사건은 직업병에 대한 법을 만들어냈고, 마침내 1970년에 이르러서야 우리가 아는 미국 산업안전보건청, 오샤가 설립된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설 현장이나 공장, 또 작업장의 여러 안전 기준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렇게 잊혀진 비극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후에야 얻어진 정말 값비싼 유산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숨어있는 당밀 탱크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술은 이렇게나 발전했는데 우리는 과연 우리 주변의 잠재적인 위험들을 제대로 살피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